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5학년 1학기 국어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110쪽부터 114쪽까지 두 차시 분량을 한 번에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대요.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한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쓰는 곳이 있어요. 일단 뭘 설명할지를 정해야 설명하는 글을 쓰겠죠?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 음식, 운동, 우리나라 문화재,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3칸 정도 비어 있어요. 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뭐 악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악기 중에서도 뭐 그 중에 하나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음악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밴드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또 뭐 학용품, 또 뭐 있죠? 로버트, 아니면 만화 영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게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팁이 하나 있어요. 그쵸? 자, 누구나 아는 내용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뭘 설명을, 그쵸? 굳이 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설명하는 글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많이 잘 모르고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주제로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자신이 관심 있는 것 가운데서 반 친구들도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이 있나요? 그쵸? 재미가 있어야 일단 보고 싶을 거예요. 그쵸? 설명하는 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재미있을 만한 거. 이거에 대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음, 밴드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따가 한번 얘기를 쭉 해볼게요. 예시로. 어, 111쪽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해보자고 돼 있어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밴드 중에서도 밴드의 악기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설명 방법은 뭐가 좋을까? 지난번 시간에 어떤 거 있었죠? 비교, 대조, 열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비교랑 대조랑 열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잘 모르겠으면 복습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지금 하려는 그 밴드 악기의 구성은 비교, 대조, 열거 중에서 열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악기들끼리 뭔가 비교하거나 대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쭉 나열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열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에 따라서 설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그랬네요. 그러네요. 밴드 악기의 구성, 수집할 내용, 뭐 있어야 되죠? 밴드가 어떤 악기들로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수집해야겠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있겠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집할 곳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책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설명하는 거를 쓸 자료를 모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 경우에는 부침 12에 자료 수집하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3개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이 뭐 한두 개다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자료 내용이 풍부해야 더 뭔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풍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자료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쓰면 될 것 같고, 그쵸? 나온 곳 인터넷인지 블로그인지 어디 책인지, 활용할 부분 책이면 뭐 몇 페이지 정도인지, 블로그면은 뭐 누구의 블로그인지, 뭐 사이트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에 자료 검토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체크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제랑 관련이 있는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 너무 쉽거나 어렵진 않은지, 설명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읽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쵸?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닌데 그냥 막 넣으면은 그건 더 이상 설명하는 글로서의 그런 기능과 의미를 상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쪽 112쪽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는 글의 알맞은 틀을 보기에서 찾아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요거 저 세 개의 탑이랑 뭐 석가탑, 다보탑 그거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쵸? 그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틀을 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하려는 지금 밴드 악기 구성하려면 열거였죠. 그러면은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밴드 악기 이렇게 하면은, 밴드 악기가 뭐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 드럼이 있고, 건반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너무 단순하다 싶으면 더 가지를 칠 수도 있고요. 그쵸?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쓸 수도 있겠죠. 뭐 기타의 종류를 쓸 수도 있고, 그쵸? 베이스 종류. 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밴드 악기가 또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악기들, 그쵸?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타도 이제 기타가 이제 악기가 필요하면은 그 밑에 이제 또 무슨 앰프나 케이블이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드럼도 위치에 따라서, 그쵸? 뭐 스네어, 심벌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드럼 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 추측하는 말이나 주장하는 말도 설명하는 글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였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보면은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요? 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설명할 주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틀에다가 맞춰서 내용을 정리할지까지 생각을 해서 내용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글을 써봐야겠죠. 설명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까 정한 주제와 마찬가지로 밴드 악기의 구성 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띄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쵸? 띄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 밴드 음악은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해 될 수 있다 하면서, 밴드 악기는 크게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그리고 그 외의 악기들로 구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한 칸 또 띄고 시작해가지고, 그쵸? 기타는 이러면서, 기타는 밴드에서 쓰는 기타는 뭐 전자기타가 있고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쭉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그쵸? 그렇게 해서 쭉 문단을 하는 악기별로 한 칸씩 띄고 문단을 바꿔서, 그쵸? 쓰고 마치면 되겠죠.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단을 하나, 정리해 줄 수 있는 문단을 쓰면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쓰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다 썼으면은 이제 5번에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또 그만큼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볼 때는 글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또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다시 한번 고칠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고쳤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고쳐봤으면은 이제 114쪽에 쓴 글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서 발표하고 돌려 읽기가 어렵다면은 여러분들 쓴 내용을 그치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친구들 걸 읽어주고 같이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 이름, 이 친구가 무엇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비교인지, 대조인지, 열건지 이런 내용 써주면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설명 방법은 사실은 쓴 사람이 거기다가 이것은 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이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읽고 나서 새롭게 안 점,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써주면 되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느낌 같은 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흥미있는 대상을 설명해줘서 참 좋았다든지, 대상에 따른 특징을 설명해줘서 이해하기가 쉬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떻게 고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번 시간 내용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항상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크게 5단계로 이제 뭐 고쳐 쓰고 뭐 돌려보고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6단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하고 싶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네, 맨 처음에 대상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내용이랑 방법을 정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알맞은 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요. 그쵸? 그 다음에 글을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다시 읽고 내용을 검토해요. 지금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 대상을 정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다시 본인이 얘기하면서 곱씹어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대상 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잘 모를 만한 거, 그쵸? 그리고 또 재미를 느낄 만한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나 방법을 정해요. 그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만한 건지, 그치? 그 다음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닌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틀은 여러분들 설명 방법에 따라서 틀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그쵸? 글을 쓸 때 문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읽고 검토하는 거는 앞에 있는 전체 과정을 쭉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찾아서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